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자연인 마지막 논점 부재와 실종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주소 파트는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한번 수업했던 걸로 이 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예,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풀이반에서 다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부재와 실종을 합니다. 자, 부재와 실종 파트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 사이에는 섞어서 부재와 실종을 한꺼번에 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각각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각각 한 문제씩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총설 파트는 일단 교과서를 보세요. 총설 파트. 자연인의 경우에 권리 능력의 유일한 소멸의 원인은 사망밖에 없죠. 그죠? 근데 사망은 시신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어느 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로부터 소식이 끊겼죠. 그죠? 생사 여부가 가족 등에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 능력 소멸 사유인 사망만을 유일하게 고집하는 순간 갑의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 재혼할 수 없고 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갑의 채권자 등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갑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게 극심한 어떤 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대책이 부재와 실종 제도가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놓인 갑이 있다면 1단계 조치로 우리 법은 갑이 일단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주소지에 갑이 남겨둔 재산을 국가가 도맡아서 대신 관리를 합니다. 이를 뭐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를 한다 그죠?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 그런데 이와 같은 1단계 조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잔존 배우자의 재혼, 상속 등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으로 뭐요? 법원의 재판에서 갑을 상속, 재혼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망자로 간주를 하는 실종 선고 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진 자를 종국적인 해결책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먼저 부재자 제도로 갑니다. 22조 1항으로 갑니다.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라는 의미는 뭐예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하지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근데 법원이 같은 재산관리 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 등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재산관리 명령은 있을 수가 없죠. 청구권자는 보니까 이해관계인 검사 2명이죠. 그죠? 예. 그 다음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즉 본인이 주소지를 따르면서 자신 스스로 재산 관리인을 정했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요?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본인의 부재 중 본인이 정해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죠. 그럼 똑같이 전문과 똑같이 이해관계 등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자, 법문으로 와서 확인합니다. 부재자,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관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부재자의 개념도 그 취지에 맞춰서 한정적으로 오죠. 따라서 부재자란 주소를 떠난 모든 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만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소를 떠난 자일지라도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재산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면 부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정도 판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실종자와 다른 점이 반드시 부재자는 생사불명자일 필요는 없다. 이 지문은 가끔 지문화돼요. 이거 체크를 하시고. 그럼 당연히 부재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죠. 그죠? 예, 자연인만이 부재자일 수 있고, 실종자와 달리 생사불명자일 필요는 없다. 즉, 주소를 떠난 자로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납부거부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살아있으면 확인됐죠. 그렇지만 살아돌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이면 부재자가 될 수가 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나갈게요. 이와 같은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에 그 초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여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두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자죠. 그죠? 그때 법원은 이해강등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자의 재산 관리 처분을 반드시 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분석해 볼게요.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두지 않았단 말은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를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부재자가 정해둔 관리인도 없고, 그다음 뭐야?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도 없다. 쭉 해석상 여기까지 포섭이 된다, 그죠? 부재자는 부재자인데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재산이 방치입니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죠. 따라서 부재자 스스로 저기도 관리인도 없고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도 존재치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문화될 수 있는 거예요. 청구권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체크할게요.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청구권자는 두 명이다, 그죠? 이해관계인 검사인데 검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이해관계인은 마지막 절요.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은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체크할게요. 그럼 속이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 이해관계인도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속이겠죠. 예. 그런 지문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사실상의 이해관계와 반대 개념이 법상의 이해관계이죠. 따라서 채권자, 배우자, 상속인 등이 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청구권자가 아닌 자만 기억하려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기억하면 된다, 그죠? 뭐 어떤 자냐? 친구라든지 뭐요? 이후, 사실혼 배우자 등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자가 될 수가 없다. 예를 들게 되면 각각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재산이 마구마구 흩어지니까 뭐요? 엄청나게 속상하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법적인 이해관계인은 없죠, 그죠? 따라서 친구 이후 사실혼 배우자 등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 명령의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와 같은 애를 가지고 물은 적은 없지만 혹시나 답을 구하려면 뭐요? 이 두 명을 신경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자들을 지문에서 띄우고 다음 중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를 고르시오, 그죠?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절대 틀릴 리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출제된 법 없어요. 자, 이 자들은 재산관리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 자, 보세요. 부재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다는 것은 친권자가 있다면 부재자는 누구예요? 미성년자고. 후견인이 있다면 뭐예요? 제한능력자 중에 한 명이죠. 따라서 한마디로 뭐예요? 부재자가 제한능력자란 소리입니다. 제한능력자. 근데 부재자일자도 이미 뭐예요? 부재자가 제한능력자라면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런 자들이 뭐예요? 선임이 되어서 부재자인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뭐예요? 이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방치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때는 국가가 관여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예. 그런 정도 혹시나 기억할게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개별적으로 물은 바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청구권자는 법상의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므로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친권자 후계는 뭐예요?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법원은 이 같은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제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명합니다. 재산 관리 명령은 봉인 명령도 있을 수 있고 매각 명령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뭐예요? 관리인을 선임해서 대신 그자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명령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와 그래서 쭉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주로 여기에서 답이 정해집니다. 재산 관리인의 지힘이 있거나, 따라서 부재자 갑의 재산을 관리를 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뭐예요? A를 선임했습니다. A는 어떤 목적으로 법원에서 선임된 자입니까?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법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법원에서 선임했죠. 법원에서 선임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자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자의 권한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은 주로 여기서 뜹니다. 지위는 이자는 부재자 본인이 원해서 선임한 자입니까? 법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한 자요? 후자죠. 그런 거 뭐예요? 이자는 법정 대리인. 그 다음, 당연히 법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선임한 관리를 개임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도 뭐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임할 수도 있다. 그죠? 자, 법정을 볼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서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이 부분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죠? 118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리파트에 규정된 조문이죠. 즉,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118조에 해당하는 행위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죠. 이때 11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뭐죠? 쭉 기억을 떠올려볼게요. 한마디로 관리 행위를 말한다. 그죠? 관리 행위는 다시 세분하면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로 구분이 되죠. 그죠? 그때 보존 행위는 재산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에게는 전혀 손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무조건 유리하므로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더라. 그렇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한계가 있죠. 그죠? 따라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물건의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허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범위에서 관리 행위까지만 할 수가 있더라. 이와 같은 관리 행위를 벗어난 행위는 뭐예요? 처분 행위라 하더라. 그래서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 관리인은 어디까지면요? 이와 같이 제목 그대로 관리 행위까지만 할 권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행위를 하면은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는 할 권한이 없죠. 그죠? 그래서 처분 행위를 하려면은 자신을 선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이때 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지만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또 하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판례입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예, 본문에서. 자, 기본 이론 시간에 일단 배웠던 걸 떠올려고 노력해볼게요. 짜내볼게요, 기억을. 법원으로부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자는 누구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선임된 자입니까? 부재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오죠.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더라도 뭐요?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본인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대리니까 뭐요? 무권 대리로서 본에게는
무효이다. 그죠? 여기까지가 쭉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 볼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118조의 규정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요. 118조의 범위에 속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 법 없어요. 여타 시험은 이 부분까지 두 번째 문장을 주의할게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도 같다.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본인 스스로 관리인을 정해둬서 일정한 권한의 범위까지 본인이 뭐예요? 정해서 권한을 줬죠, 그죠? 근데 도중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정해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생사가 확인되면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정도 행위도 필요하니까 뭐요? 허가를 해달라 요청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해둔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뭐요? 어쩔 수 없이 뭐요? 그때는 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도 지금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지문화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조문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원칙 어디까지만요? 관리 행위까지만. 관리 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네, 두 번째 문장요. 본인 스스로 정해둔 관리인이 뭐요? 본인이 정한 그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본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그 조문 정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재산 관리인의 권한 범위가 가장 많이 계절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체크를 하시고 제목 그대로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면요? 관리 행위까지요.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행위를 할 권한이 없죠.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됩니다.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일 많이 떴던 질문이요. 허가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뭐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죠, 그죠? 다만 허가를 얻었다 할 때도 한계. 이 부분요. 계속요.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죠?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처분 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었더라도 본인과 무관한 정도로 처분한 경우는 무건대로서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에서는 우리 시험의 기본 지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근데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무권 대리 문제가 됩니다. 허가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허가가 있었더라도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정도로 처분한 행위는 본인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반복하세요. 이 부분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지문하는 데도 답으로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조문 정도. 그러면 재산 관리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 첫 번째, 법원에서 서임된 관리는 뭐야?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2항,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원의 명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처분을 명하면 뭐야? 당연히 법원의 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사망은 안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6조로 갑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가서 필요하면 뭐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원의 명이 있으면
담보 제공 의무도 생길 수 있다 그죠. 자, 이 같은 조문을 왜 두느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도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거제사 누구고요? 부재자 거죠. 근데 사실상은 거제사 누구고요? 관리인이 도마토스 관리하는 거면 자기 재산 같이 마구마구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A가 대신 도마토스 관리를 하다가 본인이 도로게 뭐야? 본인의 그 재산을 반환해야 되고 관리 행위 도중에 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건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법원부터 선임되기 때문에 보수도 받죠. 그죠? 네, 보수도 받습니다. 주로 누굽니까?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겠죠. 근데 이자들이 갑의 재산을 마구마구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자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끼쳤는데 나중에 배상할 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서 뭐야? 상당 담보를 제공해 하고 관리를 해라 그죠. 이와 같은 명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답니다. 있다. 그다음 이야 보수받을 권한이 있죠. 그죠. 보수받을 권한이 있다. 자, 그런 정도는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관리에서 비용을 지출했죠. 그럼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자, 굳이 체크하려면 여기 체크할게요. 관리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그때 모든 손해가 아니라 뭐요? 가실 없이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요. 쏘기면 여기밖에 없어요. 권리 파트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지문하면 될 뿐이에요. 그 다음, 의무. 당연히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부재자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명하면 뭐요? 그 처분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산관리 및 반환에 가서 뭐요? 필요해서 담보 제공을 명하면 뭐요? 그에 따라서 담보를 적을 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의 권리 의무는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했던 가실 없이 고분하 체크하시고 혹시나 쏘길 수 있는 것은 고분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지문하면 될 뿐이지 답하고는 상관없어요. 답은 다 어디에서요? 권한의 범위에서 답이 정해집니다. 법원이 세우면 재산관리인은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 허가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처분 행위에 대한 허가가 있더라도 그 행위는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나,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정해지고 재산관리인의 권리 의무는 뭐예요? 구색용으로 지문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미밖에 없으니까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판례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판례요. 관리 행위는 자유죠, 그죠? 관리 행위 자유입니다.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을 매각할입니다. 매각 행위는 관리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요?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매각의 방법에 관해서는 방법에 관해서는 뭐예요? 법원에서 제한을 둔 바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 매각 방법은 관리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 마지막 결론을 기억할게요. 부재자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다, 그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았어요. 다만 법원에서 매각 처분 허가를 함에서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 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때 매각 방법은 재산관리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청구 체크할게요. 2번 판례. 자, 물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대리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은 뭐예요? 타인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받는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까? 이용 계량 행위요? 이용 계량 행위죠. 이용 계량 행위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니죠, 그죠? 관리 행위에 속함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임대료 청구 체크하시고. 그다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게요. 타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관리인이 뭐예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처분행위입니까? 관리행위요? 관리행위죠. 그럼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따라서 기억할게요. 부재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뭐예요? 임차인에게 임대를 청구하는 행위라든지 부재자 재산에 관한 불법 행위자에서 그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행위는 관리 행위에 속함으로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갑니다. 부재자 재산의 매각 처분은 처분행위죠. 근데 매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재자 재산을 매각해도 좋다는 매각 허가를 받다. 그때 매각 허가를 받은 재산은 뭐예요? 대물 변제로 제공하든지 뭐예요?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다시 또는 뭐예요?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재차 다시 허가를 요하느냐. 한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재산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예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죠? 필요를 없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 처분행위를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예요? 한계가 있죠. 그 처분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다 체크할게요.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 담보를 해서 부재자의 재산에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죠. 그죠? 자, 볼게요. 갑이 부재자입니다. 재산관리인회가 뭐예요? 갑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당연히 물권행위, 처분행위 맞죠? 그죠? 처분행위요. 근데 여기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채무자가 부재자가 아니라 뭐예요? 엉뚱한 의리 채무자입니다. 부재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재자하고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부재자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와 같은 행위는 부재자 갑을 위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무권돼서 무효가 됩니다. 자, 개별 판례까지 봤어요. 자, 다시 한번요.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죠. 따라서 법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를 청구하는 행위, 부재자 재산에 대해서 뭐야?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다음 부재자 재산이 뭐야? 부재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뭐야?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건대로서 무효이다. 그죠? 이 판례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관리 종료로 갑니다. 자, 종료 표시하시고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에서는 지문화가 된다면요. 금방 봤던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답이 되든 아니면요. 여기가 답이 된다. 즉 우리는 짐작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심화반이기 때문에 어떤 논점이 답으로 될 거다. 그죠? 재산관리 제도가 출제가 됐다면 5가지 질문 모두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뭐예요? 관리인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언제 소멸하느냐 이 부분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답하고는 상관없어요. 질문화되더라도. 자, 볼게요. 왜 법원에서 A를 선임해서 대신 갑의 재산을 관리케 합니까? 갑의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음으로 보죠.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관리인이 대신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리인이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와 같은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 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본인이 돌아와서 자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또한 본인이 원한 관리인을 뒀습니다. 국가가 관리할 필요 없죠. 그래서 본인이 원한 관리인을 둔 때 또는 뭐야? 본인이 스스로 돌아와서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이런 경우도 재산관리 제도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 그죠? 또한 해석상 본인이 사망이 밝혀졌습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었다.
그때 이제는 부재자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상속인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산 관리 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죠. 그죠?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 경우 법원은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제는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은 의미가 없죠.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체크하세요. 즉 이와 같은 종료 사유의 발생만으로 바로 뭐야?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이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를 이유로 청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 취소 명령을 해야만 뭐요? 반드시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이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취소요. 여러분 출제됐습니다. 단어는 취소자가 붙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의미다. 그죠? 이 경우 관리인이 계속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뭐야? 확인이 되었어. 청구자의 청구에서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이 법원부터 취소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자가 뭐야? 1년 동안 열심히 관리했던 그 이양의 결과까지 다 소급해서 없앨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단어는 취소지만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자,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뭐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관리를 뒀다든지 뭐요? 본인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의 재산 관리 명령 제도가 의미가 없죠. 근데 이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면 법원은 본인 등의 청권자의 청구에서 종전의 재산 관리 처분 명령을 필연적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 따라서 단어는 취소지만 이 경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따라서 이 항의 관리인의 모든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뭐야? 재산 관리 명령의 처분의 취소가 있다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유효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인이 계속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갑의 재산을 관리인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은 재산 관리 명령 취소의 일환으로서 이제는 뭐예요? 너는 집으로 애를 보러 돌아가거라. 그죠? 그래서 이자는 왜 갑의 재산 관리인이 됐죠? 법원의 선임 결정 재판으로 갑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법원의 선임 결정이라는 재판 때문에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그때부터 뭐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임 결정과 반대가 뭐죠?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선임 결정에 뭐야? 취소 재판을 하더라고요. 취소 재판. 결정이라는 것은 재판의 하나의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은 판결의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판결. 그 다음에 뭐야? 명령의 형식의 재판도 있고 결정의 형식의 재판도 있는데 하여튼 재판의 하나의 종류라는 거예요. 재판 종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의미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하튼 이제는 A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의 일환으로 자신이 선임한 뭐야? 재산관리의 선임 결정 취소 재판한다. 그죠? 네,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선임 결정 취소. 따라서 재산관리로서 이미 선임되어 있죠. 그자가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서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야? 언제 전이요? 그 선임 결정 취소 전. 거기 체크할게요. 이자는 선임 결정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자의 권한을 언제부터 소멸합니까? 선임 결정 취소 재판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선임 결정 취소 전에는 권한자죠. 그죠? 권한자이기 때문에 그 취소 전에 권한 범위에서 이준 행위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 만료 뒤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야? 아직까지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이기 때문에 권한자죠. 그 때문에 권한자 행위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유효죠. 유효입니다. 유효이다. 키포인트 뭐예요? 이거 단어입니다.
선의결정 취소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야? 그자의 권한이 소급해서 소멸합니까? 장래에서 소멸해요? 장래. 그래서 그 선의결정 취소 전에 권한 범위에서 모든 행위는 권한자의 행위이므로 뭐요? 그대로 유효입니다. 2번 판례도 똑같아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 인원, 부재자의 제일 많이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부재자 사망이 확인이 된 후라 할지라도, 즉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 사망을 알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뭐요? 부재자의 사망에 확인이 있다 해서 관리인의 권한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합니까? 선임결정 취소가 있어야죠. 이를 이유로. 따라서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거기 적을게요. 즉 부재자의 사망이 뭐요?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인의 선임결정이 뭐요? 취소되지 않는 한, 그자는 권한자죠. 권한자이기 때문에 부재자 사망 확인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가장 많이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그 선의결정이 뭐요? 나중에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그 취소는 단어는 취소지만 효력은 뭐요? 소급해서가 아니라 뭐요? 장래를 향해서. 따라서 선의결정 취소 전에 권한 범위에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3분 판례도 우리 선생님이 출제가 됐어요. 관리인이 권한 초과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단 뭐요? 매각 당시에는 적법하게 법으로부터 처분에 있는 허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매각은 권한자의 행위였습니까? 권한 없는 자의 행위였어요? 당연히 뭐요?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자의 행위였죠. 그 이후에 그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단어는 취소지만 소급 무효가 아니죠. 그죠? 장래에서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매 당시에는 권한자의 행위였으므로 뭐요? 행위였으므로 사회가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라도 이를 이유로 그 매각 행위가 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따라서 허가 결정 취소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항상 이분이요.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언제 소멸합니까? 선임결정 취소가 있어야 되고, 이때 취소가 있으면 소급해서 권한이 소멸합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를 향해서. 그죠? 따라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선임결정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예하게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재자의 부동산에 대한 뭐요? 매각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고 뭐요? 처분행위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도 그 허가 결정 취소 전에 부동산 매각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여기까지요.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 제도가 뜬다면 뭐요? 재산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그 다음 뭐요? 재산 관리인의 권한 소멸 시기와 관한 논점. 이 부분이 답입니다. 23조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13회자. 보세요.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뒀습니다. 그러면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입니까? 방치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대로 원칙 국가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관여합니다. 자, 볼게요. 23조.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 국가는 원칙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는 뭐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해뒀더라도 뭐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때, 그때는 본인의 감독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때는 법원은 재산 관리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은 본인이 정해둔 관리는 뭐요? 개임할 수 있다. 그죠? 개임할 수가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그죠?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임할 수도 있고 뭐요? 그대로 둔 채 감독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개임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관리는 뭐요? 다른 자로 개임했다. 그죠? 그러면 개임한 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뭐요?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진행되죠. 그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개임할 수 있다니까 개임치 않고 뭐요? 유임만 한 게 시험 문제입니다. 만약에 뜬다면. 자, 확인해 볼게요.
본인 스스로 관리인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관여치 않고, 그때는 뭐요? 본인이 원해서 선임했죠. 그자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임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요,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냐? 법원에서 선임했습니까? 본인이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했죠. 그럼 권한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본인이 정해준다 그죠? 따라서 그자의 권한 범위도 본인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권한 행사에서 뭐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두 가지는 혹시나 해서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 본인이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부지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습니다. 즉 갑이 뭐요? 집을 떠나면서 친구 A에게 내가 5년 후에 뭐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네가 알아서 내 재산을 잘 지켜달라 그죠? 이렇게 권한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6년 차가 됐어요. 그럼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존속입니까?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그때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됐죠. 그죠? 예, 재산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뭐야?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똑같이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일단 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5년 동안 네가 지켜달라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3년 차가 됐어요. 아직까지 A의 권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이 여행을 갔다가 그날짜부터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감독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때 법원은 관리인 등의 청구에서 본인이 선임해도 뭐야?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죠. 그죠?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개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 범위, 권한 소멸식이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임할 수 있다니까 개임치 않고 뭐예요? 유임한 채 감독만 할 수도 있죠. 시험 문제는 만약에 뜨면 여기서 뜹니다. 유임한 채 감독만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개임했다면 뭐예요? 문제될 게 없죠. 법원에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인 재산 관리인의 그 논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임된 경우 체크할게요. 본인이 정해둔 관리는 뭐예요? 그대로 뒀습니다. 유임했다 그죠? 유임했지만 이제는 관리인의 지위가 바뀝니다. 종전에는 법원의 관여를 받지 않는 임의 대리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유임했다라도 법원의 감독을 받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키포인트 이거죠.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 등을 하려면 뭐예요? 감독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따라서 처분 행위 등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무건대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 파트에 체크 표시하면 돼요. 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만 출제될 거예요. 네,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판례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 시험 출제가 됐어요. 본인 스스로 정해둔 관리인은 신분이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고 그자의 권한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본인이 정해주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요? 재산 처분권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해둔 관리는 뭐예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를 할 권한까지 있죠. 그래서 이자가 처분행위를 함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본인으로부터 이어가던 재산 처분권까지 부여받은 경우는 그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도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3회차 기출문제 교과서 실린 문제 보세요. 틀린 설명은 부재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자인인만이. 그래서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뭐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이죠.
본이 선임한 관리는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 3번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었더라도 뭐예요? 부재자가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관리인을 정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는 재산관리 명령은 취소가 돼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뭐예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선임결정 취소해서 권한이 소멸될 수 있다. 그죠? 그 지문. 그 다음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처분 허가해서 재산을 처분한 후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죠. 그럼 처분행위 법원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권한자 행위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처분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단은 취소지만 장래에서 그죠? 그래서 허가 결정 취소 전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죠. 그죠? 소급하여 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미 출제가 되고 그죠? 또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지문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럼 매일 문제 7번으로 가보세요. 매일 문제.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했다면은 이해관계인이 재산 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뭔가 모르겠죠, 그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거는 O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럼 1번 질문 통과했어요. 그 다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 지문을 여타 시험에서 일단 출제가 했다 그러죠. 자, 어렵습니다. 3번 지문.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교과서 79페이지 펴보세요. 25조요. 25조 갑니다. 79페이지 밑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까지만 그죠. 118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118조에서 규정한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3번 지문, 두 번째 지문이요. 자, 두 번째 문장 체크하세요. 3번 지문.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할게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 그죠. 그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부재자 본인이 정해주죠. 그자의 권한 범위에서 권한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자가 그 정해둔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부재자가 있으면 뭐예요? 부재자에게 연락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현재는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부재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뭐예요? 누구의 허가로 가름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허가. 그래서 이 지문이 최근에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을 혹시나 해서 이 3번 지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타 시험 3 출제가 되면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니까 뭐요? 조문 자체를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4번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하여금 재산 반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번 보수를 지급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어야 합니까? 1번이죠. 그죠? 1번.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뭐예요? 여기 역으로 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23조입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다면 뭐예요? 국가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23조를 보세요. 23조. 교과서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81페이지. 제일 밑에 23조요.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한 경우 그때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경우라도 뭐예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서 관리는 뭐예요? 개임할 수 있다. 이 지문입니다. 이거 다 법조문 문제예요. 따라서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했더라도 뭐예요? 정했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청구에서 관리는 뭐예요? 개임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이해관계인 등은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된 경우는 본인이 적용된 관리는 뭐예요?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23조 지문이 됩니다. 정답 1번. 자, 그럼 여기서 매일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과 인접한 다른 시험의 문제인데 7번 문제 어떻게요? 어떤 판례 문제는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상당히 꼬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23조 질문이요. 부재자가 정해둔 관리인일자도 뭐예요?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된 경우는 법원은 관리인, 이해관계 검사 등의 청구에서 재산관리를 개임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이해관계인 등은 이를 이유로 개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됐다고 그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달라고 그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관리는 뭐예요? 그날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25조 두 번째 문장이요.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4번, 5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로도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매일 문제 8번 보세요. 법원에 의한 부재자 재산 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단순한 게 문제입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재산 관리 종료 사유 크게 세 가지 뭐죠? 부재자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두 번째가 뭐예요? 부재자 스스로 뭐예요? 관리인을 사후에 정한 때. 그럼 뭐예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이 되어야 됩니까? 5번은 이 질문 없죠,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재산 관리 명령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오히려 더 재산을 관리할 사유가 되죠, 그죠? 예, 사유가 됩니다.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질문이 혹시나 출제되면 이건 쉬운 질문이에요. 예. 자, 이해만 하시면 끝내요. 국가에서 A를 대신 선임해서 부재자 갑의 재산을 지금 도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자, 돌려볼게요. 본인이 자기가 나중에 믿을 수 있는 자를 관리로 선임했다. 그럼 국가가 A로 하여금 관리할 필요 없죠. 또는 본인이 뭐요? 돌아와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때는 국가 관리할 필요 없어요. 또는 본인이 뭐요?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됐죠. 그럼 이제는 부재자의 재산이 아니면 뭐요? 상속인 재산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종전의 재산관리 명령을 뭐요?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실종 선고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